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현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커피 교육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정보를 전달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우선은 저를 간단히 소개를 할게요. 우선은 저는 SCA, 이제 스페셜티 커피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이제 국제 바리스타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이수를 했고, 마스터 오브 카페라고 저희 국내에 이제 커피를 심사하는 협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 커피란 무엇일까? 두 번째로 커피의 기원은 어떻게 될까? 세 번째로 바리스타란 무엇일까? 네 번째로 바리스타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자격이 필요할까? 그 다음에 바리스타의 업무는 어떻게 될까? 마지막으로 바리스타의 그런 전문가로서 어떻게 성장하고 꿈을 꿔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오늘 전달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여러분 커피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사진들은 선생님이 직접 커피 산지에서 촬영한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이제 태국의 치앙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태국 북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커피가 재배되는 산지이고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직접 가서 이렇게 커피 나무, 그다음에 커피 체리, 이렇게 생두, 그린빈이죠. 그린빈을 이제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체험을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은 거의 이제 원두를 많이 접하죠. 사실 이렇게 체리를 뭐 직접 접하거나 이러긴 어려워요. 그래서 뭐 그래도 이제 이런 생두를 접해본 분들도 계실 텐데, 우선은 이제 체리는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빨강색, 약간 포도랑 대추의 그런 느낌의 사이 정도 느낌이고, 이렇게 이제 커피 산지에서 커피가, 이 커피 나무는 여러분 한 사람 키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막 엄청 커피 나무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일반 우리 사람 성인 정도 키 정도, 네, 그 정도 하고 거의 다 작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예시로 보여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커피 체리, 그리고 이 체리 안에 과육을 벗겨내고 안에 씨가 있는데 그거를 생두, 그린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커피 체리를 수확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있는 과육을 벗겨내고 씨앗만 남아요. 그 씨앗을 이렇게 가공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껍질 채로, 그러니까 체리를 과육을 벗겨내지 않은 채로 말린 드라이하는 건조 과정을 거칩니다. 그 다음에 물로 한번 여러분 과육을 벗겨내고 물로 한번 씻어요. 씻은 과정. 그래서 이제 이 두 과정을 거쳐서 대표적으로 이제 생두로 가공이 되는데,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사진을 보시면 껍질채로 선생님이 말린다고 말씀드렸죠. 껍질채로 말린 거는 이제 내추럴, 자연 상태 그대로 말렸다 해서 내추럴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사진은 이제 선생님이 물로 이제 씻어서 건조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워시드라고 이제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추럴과 워시드가 가장 커피에서 가공 과정 중에서 대표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생두과 그린빈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커피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공 과정을 거친 생두, 그린빈을 로스팅을 합니다. 로스팅을 해서 선생님이 직접 이 로스팅을 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로스터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로스터기를 통해서 이제 커피를 볶아요. 그래서 커피를 볶아서 이 커피가 안에 가지고 있는 성분이 있어요. 본인만의 이제 특성이죠. 특성들을 맛과 이제 향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들을 잘 발현시키기 위해서 이 로스팅이라는 작업을 합니다. 이 로스팅 과정을 통해서 생두가 이제 열을 받나서 태워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태워져서 이렇게 까맣게 됩니다. 그리고 안에까지 익고요. 속이 익어서 이렇게 원두가 탄생을 하는데, 이 과정을 거쳐야 이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커피가 생산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스팅, 이 과정을 로스팅이라고 하고, 그린빈, 블랙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커피가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기원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이제 커피가 여러분 발견된 이제 설이 있는데,
약간 옛날에 이제 에티오피아, 아프리카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에 목동이 있었는데 칼디라고 하는 목동이 양들을 이제 이렇게 산에서 먹이도 주고 하면서 이렇게 목동으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양들이 어느 한 나무에서 그 열매, 빨간 열매를 먹고 막 이렇게 지금 사진을 봤듯이 이렇게 춤을 추고 막 약간 이렇게 방방방 뛰었다고 해요. 뛰어서 칼디가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칼디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고 뭔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설이 가장 유력한 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칼디가 발견을 했다. 에티오피아의 칼디가 커피를 처음 그 체리,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린 체리를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커피가 발견된 거는 이제 에티오피아인데 과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국가들에서 커피를 접할 수 있고 이게 퍼져나갔느냐 하면 여러분 예멘이라는 나라를 좀 주목해야 하는데요. 예멘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커피를 사 드실 때 메뉴로 보면 뭐 카페 모카를 많이 아실 거예요. 초콜릿이 든 음료죠. 그 음료가 이제 그 모카라는 어원이 이 예멘에 모카라는 항구가 있어요. 모카항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이쪽에 있는데 어떻게 에티오피아 아까 선생님 말한 에티오피아랑 가까워요. 가깝죠. 이 모카 항에서 커피가 퍼져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배로 이제 뭐 다른 아프리카 이외에도 또 뭐 중남미나 뭐 다른 아시아권이나 다양한 나라들로 이제 커피가 퍼져나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멘 모카라는 항구에서 커피가 많이 전파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바리스타란 무엇인가? 이제 여러분들 많이 카페에 가시면 일하는 분들을 많이 뵐 거예요. 보는데 과연 그러면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다 바리스타냐? 바리스타죠. 커피를 만드니까요. 근데 약간 정확한 이제 여러분들이 정의라고 해야 될까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바리스타는 이제 바 안에서 카페의 바 안에서 커피를 만드는 사람이 이제 바리스타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스타의 바가 그 커피 바를 의미하고요. 더 정확하게 여러분 뭔가 커피를 추출하고 그 커피의 맛과 향을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바 안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커피 머신,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다양한 이제 기구들이 있잖아요. 뭐 글라인더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물들,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기물들이 있는데 이 기물들을 잘 활용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선생님이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에스프레소 머신을 통해서 추출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포타필터에 이제 도징을 해서 추출을 해서 이렇게 또 라떼 여러분들 우유 들어간 음료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유 들어간 음료를 이렇게 제조하는 이런 추출도 하고 이렇게 아트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라떼 아트까지 구사할 수 있는 뭔가 전문가다 이렇게 선생님은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아트한 부분들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바리스타는 과연 자격증이 여러분 필요할까요? 네, 자격증이 꼭 필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자격증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이 아까 선생님 소개할 때는 SCA를 주로 설명을 드려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취득을 해서요. 그래서 자격증 중에 가장 공신력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게 이제 한국커피협회, 우리 사단법인 한국커피협회가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 1급, 2급 이렇게 3급까지 있는 걸로 아는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자격증, 그 다음에 이제 외국 자격증들이 여러분들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SCA는 스페셜티 커피 협회고 IBS는 이탈리안 바리스타 스쿨입니다. 그래서 이 IBS도 이제 이탈리아에서 에스프레소가 이제 처음 이제 발견이 됐죠. 발명이 돼서 이제 이 IBS도 여러분들 많이 취득을 하고요. 그다음 GCS도 국제 바리스타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피협회, SCA, IBS, GCS 이렇게 다양한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고 교육도 이수해서 준비할 수 있겠죠. 근데 꼭
이거는 필요하지 않다를 일단 설명을 드리는데, 그게 왜 그러면 선생님 꼭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아래쪽이에요. 이거 보시면 실제 이제 바리스타가 업무를 하고 있죠. 이 업무는 이제 이 카페에서 일하는 경력, 그리고 이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양한 카페에서 일을 해보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일을 한 경력이 오히려 이런 자격증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거의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 자격증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취업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제 뒤에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 거는, 그럼 바리스타의 업무, 선생님이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커피 한 잔이 나왔는데 그냥 손님한테 낼까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이 커피가 과연 제대로 추출이 됐고 제대로 맛이 발현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커피를 내어드려야 돼요. 만들어서.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지금 선생님이 체크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퀄리티 컨트롤이라고 해서 QC를 본다. 퀄리티 컨트롤 해서 QC, 이렇게 해서 QC를 본다. 이 부분이 뭐냐면, 그만큼 이 선생님이 만든, 만약 예를 들어서 커피가 손님들한테 나가도 되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바리스타분이 이렇게 커피를 내어드리죠. 내어드리는데 그냥 커피 나왔어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커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선생님도 그렇고 만약에 고객에게 제대로 이제 전달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음료 하나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손님과 이 응대, 그러니까 관계를 맺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좀 친절한, 말 그대로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친절한 손님 응대를 통해서 그 고객 손님에게 신뢰를 얻는 거죠, 바리스타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퀄리티 컨트롤을 해야 되고 친절한 손님 응대를 하는 게 주요 업무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바리스타는 그냥 커피만 만들어서만은 안 되고 커피의 향과 맛을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센서리라고 해서 여러분들 받는 평가가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커피에서 다양한 맛과 향이 나는데 그거를 얼마만큼 이제 손님에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제 추출한 커피를 이렇게 손님한테 내어드리죠. 내어드리는데 과연 완벽하게 이거를 추출을 잘 했을까, 브루잉을 잘 해서 커피 한 잔을 만들었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부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 뭐 청소도 될 수 있겠고, 당연히 청결함, 그런 부분들도 다 운영에 있어서 매장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업무는 부수적인 거고, 사실 바리스타로서의 업무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커피에 대해서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들을, 주요 업무를 선생님이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바리스타로서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고 꿈을 꿔야 되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좀 더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계시고 이렇게 뭔가 하고 있는 그 세팅이 돼 있는 모습이죠. 이게 뭐냐면 커핑이라는 걸 해요. 이게 뭐냐, 커피가 본연의 특성들을 과연 잘 발현시키고 이게 커피의 특성들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사전 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선생님이 아까 말한 센서리, 관능 평가를 해야 해요. 관능 평가를 하는 모습이에요. 실제 이제 바리스타 분들이시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관능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약에 바리스타가 되고 카페에서 일을 하고 싶고 나중에 카페를 하고 운영하고 싶다면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일.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훈련을 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를 평가하고 있는, 평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최고의 한 잔을 여러분 손님한테 내어드려야겠죠. 바리스타로서.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추출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선생님은 이제 스티밍, 그 밀크를 스티밍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선은 이렇게 추출을 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핸드들이 브루잉을 해서 추출을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방식 중에서도 이렇게 사이폰이라고 해서 추출 도구가 있습니다. 추출 도구가 있는데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추출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할 수도 있겠지만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해서 머신에서 스티밍을 해서 에스프레소 추출을 해서 음료를 만드는 부분도 나중에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커피 한 잔을 만들 때 얼마나만큼의 빠르고 정확하고 정말 최고의 한 잔의 커피를 만들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바리스타분들 일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담았고, 이거는 선생님이 교육을 이제 받고 있을 때 모습을 담아봤어요. 그래서 어디에서건 커피를 만들 때, 추출을 하고 음료를 제작할 때 최고의 한 잔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실습 영상을 선생님 보여주려고 해요. 우선은 집에 이제 기물들이나 원두를 받아 가셨을 텐데 선생님이 우선 여러분들 원두 준비되어 있겠죠?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기물 이제 보면 여기 센터에 와서 받아 가셨을 거예요. 우선 주전자 포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든 거는 드리퍼 필요하고 아래 물 받는 서버 두 가지 이렇게 추출할 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센터에서 아마 하나씩 가져갔을 때 저울 꼭 필요합니다. 저울이 필요해야 물의 양이나 이제 추출을 한 양을 알 수 있죠. 원두의 양도 그렇고 중요하죠. 밑에 놓고 그 다음에 종이 필터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종이 필터. 그 다음에 집에 하나쯤 있을 거예요. 머그컵. 추출이 다 마치고 우리가 머그컵에 이렇게 올려놔야 뭔가 물받이를 할 수 있는 머그컵이 필요합니다. 집에 하나씩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두를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소분한 거를 이제 뜯어주시면 돼요. 뜯고 통 아무거나 이제 거기에 이렇게 선생님처럼 놓고 계량할 수 있는 스푼이 있어야죠. 뭐 이런 스푼 말고 뭐 집에 있는 밥 숟가락이나 털 수 있는 거면 상관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뜨거운 물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기 포트로 이제 뜨거운 물을 끓이거나 뭐 정수기나 뭐 집에 있는 기물 사용해서 뜨거운 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렇게 필터, 종이 필터가 준비되어 있으면 여기 보시면 빗살무늬로 이렇게 무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무늬가 되어 있는 면을 접어야 되는데 처음에 아래부터 접어볼까요? 이 무늬에 맞춰서 아래부터 이렇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고 맞춰서 접어주시고 접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접지 말고 뒤집어서 뒤집어서 반대로 옆쪽 이제 아래쪽 접었고 옆쪽을 이렇게 반대로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고 펴서 이제 필터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필터 위에 올려주시고 올리고 나서 0점 한번 잡고 이제 브루잉 시작하려고 해요. 준비된 원두 20g 계량을 하면 됩니다. 계량 스푼을 이용해서 20g 계량을 할게요. 네. 21g이죠. 21g 이렇게 덜어서 이렇게 빼고 조절을 하시면 돼요. 이제 20g 놓고 원두 산처럼 쌓여 있죠. 그러면 한번 들어서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주면 됩니다. 평평해졌죠. 그 다음에 0점 한 번 더 잡아주시면 0으로 맞춰주시고 뜨거운 물 준비됐을 거예요. 포트에 뜨거운 물 부어서 이제 50g 먼저 브루밍해서 추출 적셔주시면 돼요. 가운데로 최대한 전체적으로 물을 적셔준다 생각하고 50g 이렇게
붓고 한 2, 30초 정도 기다려주세요. 왜냐하면 충분히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분쇄 원두에. 그래야 추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50g 정도 붓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한 2, 30초 후에 선생님이 이제 100g 더 부을 거예요. 100g 더 부으면 이제 50g에서 100을 더하면 150이 되겠죠. 그래서 150 맞춰서 이제 부어 볼게요. 가운데 위주로. 물줄기 굵게 하지 마시고 얇게 해서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추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150 추출 처음에 하시고 약간 1, 2 정도는 여러분 오차가 나도 괜찮아요. 네. 정확히 딱 맞추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네, 물도 보충해 주시고 만약에 없을 때 추출될 때 보충해 주시고 물이 이제 다 빠지고 나서 다시 100을 더 붓습니다. 100을 더 붓고 원을 그리면서 250 맞춰주시면 됩니다. 250 네, 250 맞춰주시고 아까보다 여러분 비교했을 때 좀 더 추출이 늦어요. 물 빠짐이 늦죠. 이 이유는 이제 성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점점 물에 접촉하면서 그 원두가 가진 성분들이 계속 녹아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출이 이제 물이 다 빠진 걸 보고 다시 100을 붓습니다. 그래서 350에 맞춰서 이제 추출을 마치면 됩니다. 네, 이제 물이 거의 빠져서 350 맞춰서 100을 더 부을게요. (350) 저울 확인하면서 350 맞춰서 부으면 됩니다. 네, 350 맞춰서 붓고 선생님 352 추출했네요. 네. 물이 지금 확실히 늦어졌어요. 이제 정체가 되죠, 많이. 물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네, 이제 물이 거의 다 빠졌죠, 여러분. 그래서 마치기 전에 한번 위아래로 두세 번만 쳐주세요.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나머지 물도 쭉 다 빠집니다. 네, 그래서 추출이 다 완전히 마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다 빠졌으면 앞에 준비한 머그컵에 이 드리퍼를만 빼서 올려주시고 놓고 네, 이제 이 추출된 커피를 네, 드시면 되겠습니다.